중에서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을 우리는 전설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전설의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경기도 파주의 어느 한적한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커다란 솥이 먼저 눈에 띄고 그 안에는 소금인지 설탕인지 하얀 가루들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달인인지 기억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진짜 오랜만이네요. 기억하세요, 생활을? 아, 글쎄, 기억하고 있죠.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10여 년 전 별사탕의 달인으로 출연했던 달인. 그 당시엔 영업기밀이라 밝히지 못했던 비법들을 시간이 흐른 지금 낱낱이 공개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지금 무더운 계절이지만 달인은 여전히 뜨거운 솥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72년도부터 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한 40년이 넘었지 싶으네. 이제 이걸 하던 사람들도 다 이제 접고 그랬어요. 시작했다가 다시 말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떠나고 그렇게 하나 둘 달인의 곁에서 동료들이 사라져갔지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별사탕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산 품목이 좀 마음에도 들고 그래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지금. 네, 생산품인 거예요. 네, 아주 신기하잖아요, 이게. 별사탕을 만들어 온 지 반백년. 요즘 날이 더워서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달인. 작업을 위해서는 3개의 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아래엔 뜨거운 화력이 필수인데요. 10도 정도 될 겁니다.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감은 그 어떤 기계보다 정확합니다. 110도의 솥이 준비됐으면 설탕이 들어가는데요. 지름 2m 초대형 솥이라 재료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원료는 설탕이죠. 설탕 100%? 네, 100%.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없고? 다른 건 첨가물이 없습니다, 이거. 이 알맹이 입자 하나가 별당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거 하나가.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기가 생기는 게. 설탕 입자 하나로 별사탕을 만든다. 이처럼 작은 설탕 입자 하나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별사탕으로 장성한다는 것인데 그 과정이 궁금해집니다. 이걸 한 3일 작업하면은 아마 이 정도 같아요. 크기가. 그런데 그 성장 속도가 어찌나 느린지 달인의 손에서 3일 꼬박 작업한 크기가 이 정도. 진짜로요? 네. 진짜 적은 거에서 지금 좀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한 3일 작업한 거예요. 겨우 이만큼가요? 네. 숨이 붙어있는 생물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설탕 입자가 달인의 손을 거치면 어엿한 별사탕이 되는 건데요. 갓난아기라면 젖을 먹겠지만 사탕은 뭘 먹고 자랍니까? 설탕을 갖다 가열해가지고 끓입니다. 그걸 녹여요. 액체로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별사탕이 되고픈 설탕에 먹이는 이유식은 바로 설탕물. 순수한 설탕물을 끓여서 불순물이 없게 만든 후에 솥 안에 있는 설탕에 고루고루 헛뿌려 주는데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달콤한 샤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루고루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줄로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간의 수공업 스타일로 만든 설탕물 자동 공급기. 이렇게 뿌리면 설탕물이 한 군데 뭉쳐지지 않고 고르게 뿌려지는 건데요. 이 작업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큰 놈만 자꾸 커지고, 이제 각도하고 이런 거 다 맞아야 돼요, 이게. 각도 움직이는 거 하고. 그냥 설탕물을 골고루 뿌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솥 안에 설탕이 굳어지지 않게 계속 감시하면서 돌아가는 솥의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솥 안에 있는 수많은 설탕의 입자가 균등한 사이즈의 사탕으로 커지는 건데요. 때로는 이렇게 솥을 거의 수직으로 세워서 크기가 덜 자란 곳에 설탕물을 뿌리고 열을 가하면 조금씩 커진 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액을 갖다가 또 말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혀가지고 서로 다 떨어지면서 이제 그 뾰족해지는 골기가 생기는 게. 별사탕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
솥에 경사와 회전 때문에 설탕끼리 서로 부딪혀 표면에 삐쭉빼쭉한 돌기가 생겨나는데요. 설탕 입자 겉에 묻어있는 설탕물이 닿았다가 떨어지는 이 끈이 바로 별사탕의 엣지가 되는 것입니다. 작디 작은 입자 하나가 사람 입안에 들어가는 사탕의 사이즈로 크기 위해선 설탕을 가열해서 돌리다가 설탕물을 뿌리고 다시 뜨거운 솥을 돌리고 열기 가득한 작업장에서 하루 10시간 꼬박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건빵 옆에 영혼의 단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반복 작업이 지루할 법도 하지만요.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하게 내 손에서 커가는 설탕을 보고 있으면 그 성취감 또한 상당한 것이지요. 자, 어느덧 중간 점검의 시간. 이거는 며칠 큰 거예요, 이제? 5일 키우면. 설탕을 가열하고 설탕물을 뿌리는 일이 반복 작업의 전부라 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 솥에서 돌아가고 있는 사탕의 입자를 손으로 스캔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골고루 샤워 서비스. 바로 이 순간이 별사탕의 상품성을 결정합니다. 방에 들어가는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것도 아무 때나 뿌리는 아유 그걸 망가지죠 이게. 그래가지고 망가져가지고 허옇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걸 놓치면은 어느 정도 잘하구나 그걸 아는 거지. 직감으로 알고. 그냥 설탕의 결정체라 하기엔 달인의 별사탕이 특별한 이유. 그 수입품하고 우리 거하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이게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 똑같고요. 생김새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달라서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그 부드러움이 천지차이인데요. 같은 조건의 물에 넣어서 비교했을 때 달인의 제품은 물에 잘 녹고 수입산은 방수 성능을 자랑 중이었습니다. 속에서부터 겉에까지 결이 쭉쭉 나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잘 되면은 그게 부드러워요. 그게 잘못된 거는 하얗면서 이게 딱딱해져요. 이게 결이 없어져요. 이게 아주 동그랗게 돼요.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해줄 어린이 평가단을 모아서 비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주황색 접시에 담긴 수입산 별사탕을 맛고 왔습니다. 어리다고 입맛까지 어릴지 아니면 성인보다 더 예민한 미각을 자랑할지 신경을 집중한 첫 번째 시식이 끝나고 곧이어 노란색 접시에 담긴 달인의 별사탕을 맛보는 아이들. 약간은 아리송했던 첫 번째 시식과는 달리 생각보다 빨리 반응이 왔습니다. 주황색이 맛있었던 사람 손. 혼자 수입산에 손을 들어준 아이, 물론 취향은 존중합니다. 그럼 노란색이 맛있었던 사람 손. 단연 달인의 압승. 크니까 달달한 맛이 더 많이 느껴졌어요. 그냥 일반 주황색은 좀 너무 달기만 했는데 노란색은 끝맛이 약간 다른 맛이 났어요. 끝에 다 씹으면 설탕 가루가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더 특이해가지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색이요? 노란색이요. 가볍게 입맛 테스트를 승리로 장식한 달인. 별사탕 하면 때로는 색깔 들어간 사탕 찾는 재미도 쏠쏠하죠. 그 당에다 색깔을 넣어요. 이게 만드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흰 거 하는 건 아닌데 색깔만 넣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설탕물에 식용 색소를 넣어서 작업 과정의 마지막 즈음에 뿌려줍니다. 하얀 캔버스에 색채가 더해져 별사탕에 사뭇 입체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빨간 별사탕을 만들 때는 그에 맞는 작업 도구가 필요하죠.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섞이죠. 처음부터 별사탕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때로는 빨간색이었다가 어떤 때는 푸른색이 되고 간혹 이렇게 노란색의 별사탕이 나오면서 과자의 생동감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남다르실 것 같아요. 잘하시는. 아무래도 그렇죠. 오래 했으니까 다들 이제 이어서 할 겁니다.
반세기 동안 달인이 만든 별사탕은 자부심이 됐고 이제 아들이 이어받으면서 가업이 되려 하는데요. 별사탕 외길 인생 달인을 위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달인, 이 솥에 네. 별사탕 말고 다른 걸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본 적 없습니다. 네. 별사탕 외에는 다른 것들이 발도 붙일 수 없었던 달인의 솥에 차라리 뻥이었으면 좋을 것 같은 미션 도착. 이걸로 해보자고요? 네, 뻥 야, 일단 한번 해봐야죠. 이걸로 하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한번 해봐야죠, 이거. 뻥튀기를 별사탕처럼 작업해달라는 미션에 달인도 당황스럽지만 설탕만 품고 살았던 솥 역시도 모양새가 어색한 건 마찬가지. 그래도 별사탕을 만드는 공정과 똑같이 뜨겁게 달궈진 솥에 뻥튀기를 넣고 이때다 싶을 때 설탕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재료도 다르고 성질도 달라서 온전히 감에 의존해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자 뻥튀기 표면에 매끈한 코팅이 생겼습니다. 별사탕처럼 오돌도돌한 돌기가 생길 수 있을지 미션이 꼬박 하루를 넘기고 다음날 달인의 작업장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게 돌기가 나오려면 이게 그만큼 안 돼요. 만 이틀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품을 공개한 달인. 노릇스름하고 거칠었던 뻥튀기 표면에 순백의 피부가 생겼습니다. 재료에 원형은 해치지 않으면서 외부에 별사탕 같은 돌기를 만들었으니 뻥튀기가 아니라 별튀기라 해야 하나요? 그동안의 정성이 오롯이